어쨌든 이제 처음인데 좀 이 마지막에 해야 할 걸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시 얘기합니다만 방법론적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때 버릴 거, 챙길 거, 이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들은 지금은 좀 기출문제를 다 보기 어렵겠지만 좀 지나고 나서 또 할 거니까 그때 되면 이제 이러저렇게 하는구나라고 감은 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이 얻어갈 사항은 뭐냐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이 방법을 얻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내용을 얻어간다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뭐가 나오면 어떻게. 오늘 말한 것 중에 뭐가 되죠? 모두 고르시오 같은 거 나오면 주로 모두 고르는 게 답이구나. 또 두 번째, 이따 할 건데 답을 모르겠어. 그러면 숫자 나온 걸 답을 쓰면 대충 맞아요. 진짜예요. 그거. 이따 나와, 그것도. 그래서 잘 모르겠을 때 숫자 나와 찍지, 그럼 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이걸 다 외워서 공부할 수가 없다니까. 그걸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거야, 오늘. 이런 결과다. 앞으로 1년 후에 볼 건데 이런 결과니까 여기에 맞춰서 가자. 그래서 포인트는 아주 쉬운 거 중하를 놓치지 않게 내가 맞출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포인트의 목적이다. 나머지 깊고 어려운 거 혼자 탐험하지 말아라. 화만 난다. 라고 하는 결론. 그리고 모르는 건 없는 번호 골라 찍자. 그것도 세보니까 한 번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통계치가.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 우리 공법은 절대로 피 나오게 공부할 필요 없어. 그렇죠? 그냥 천천히 할 것만 정확하게. 그죠? 정확히 할 거 그리고 하고 점수가 나와야 하는 건 무슨 과목? 중개사. 좀 이따 또 오후에 중개사 선생님 오실 건데 그 양반 골 때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주 코미디언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저는 좀 고급지고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면 일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들 봤고요. 그럼 정비 사업은 넘어갑시다. 정비 사업은 우리 46페이지인가? 45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제목이 먼저 나오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45페이지인가 보면 아마 목차가 나올 거예요. 44페이지인가? 45페이지, 44페이지 봅시다. 그럼 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번 시험은 중상 정도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정비법이 가장 어려워요. 전체 법 중에 공부하기는. 그렇죠? 일단 정비사업은 아다시피 봐봐요. 기존에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축물이 있었어요. 노불량 건축물. 얘를 철거하고 개량해서 새로 지어요. 이걸 노불량 건축물을 개량한다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우리 이런 사업을 뭐라 하냐면 노불량 건축물의 개량이라고 해서 정비사업이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정비사업.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주겠니? 라고 하는 사업이 바로 정비사업이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뭐가 될까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라는 세 가지의 사업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요 세 사업을 다 잘 이해했냐가 포인트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요 사업을 일단 진행할 때는 봐봐요. 순서가 오른쪽 위에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국장이 먼저 만들어요. 전국에 대해서 국장이 정비 기본 방침 44 오른쪽 맨 위에. 그런 다음에 기본 방침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우리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A부터 B, C, D 등등 Z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서울시 안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곳만 313군데예요. 서울시 안에서. 그러다 보니 언제 사업할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주게 돼요. 뭘 만들어요? 정비기본계획. 그래가지고 여기는 2015년도 4월, 2020년도 1월 이런 식으로 언제 사업한다고 단계와 밀도를 잡아요. 그걸 뭐라 불러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고. 그러면 정비기본계획에서 요 B란 동네가 20년 1월 달에 사업하기로 했죠. 조만간이죠. 20년 1월이면. 그러니까 이럴 땐 요 자리에다가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하게 되고 그 정비 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요번에 30회 문제는 정비 기본 계획에 한 문제가 나왔고 정비 구역에 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준비 단계에서 두 문제가 나온 것도 오랜만이에요. 요번에 준비 단계에서 기본 계획이 하나, 정비 구역이 하나 나왔던 문제죠. 근데 뭐 맞출 수 있는 문제 이거는요. 그리고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뭐가 돼? 그 다음에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요. 뭐 말이에요? 사업 시행 계획. 그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만들고 나서 이제 뭐 하죠?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의 시행 방법은 일단 종전의 가치가 1억 원이었는데 사업 후에 2억 원짜리 분양 시청했어. 그러면 1억에 대해 1억 주는 게 같은 가치면 1억 원 정도의 부담금은 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을 처분하기 위해 계획을 만들어. 그게 오른쪽 밑에 바로 뭔지 알아요?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쉽게 얘기하면 종전거 사업 후의 것에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구나. 이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 끝나 철거한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면 철거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철거한 다음에 대지 건축물의 이전을 고시하면 이제 새로 지어진 오른쪽 건물로 다음날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가 나왔냐? 요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분양 공고를 하는데 그 분양 공고에 대한 내용이 뭐냐? 요걸 물어봤던 게 요번에 30회 문제 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비 기본 계획 하나, 정비 구역 하나, 그리고 시행자 쪽에서 이따 보십니다만 조합과 관련된 것 등의 두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사업에 대한 뭐 하죠? 비용 부담은 누가 어떻게 보조융자 지원할 수 있는지 한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6문제가 나왔어요. 뭐 말이 정비 기본 계획 하나 나왔고 정비 구역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조합 시행자에서 2문제 나왔고 항상 우리 정비법은요 이 조합 쪽이 관건이에요. 거의 조합이 항상 관건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정비사업 쪽은요. 근데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조합 문제였는데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의 분양 공고 한 문제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용 부담 어떻게 할지 뭐가 나왔다? 한 문제가 나와서 6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물어보는 파트는 솔직히 봐요. 요것만 잘 봐줘도 요것만 몇 문제야? 4문제. 앞에 용어 정의랑 조합까지만 잘 봐도 4문제야. 뒷부분은 거의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해도 못 맞춰. 그러니까 정비법은 조합까지 잘 봐두는 게 관건이야. 그럼 대부분들 6개 중 서너 개는 조합까지 안 해서 충분히 건질 수 있어. 내 말 아시겠죠? 정비법 자체를 포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항상 나한테 물어본다. 선생님 저요 정비법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거 버릴까요? 날 버리슈.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정비는 다 버리지 말고 어려우면 조합까지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합을 모르겠다고요.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조합은 해야 돼. 우리가 나중에 중개업하면 조합을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거 시험 붙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붙고 나서 업무해야지. 장롱에 넣어놓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 아, 그러려고 했나 본데. 저도 지금 장롱에 있어요. 계속 못 써먹고 있어서 언젠가는 하겠죠. 이거 강의 간두면 저도 중개업을 할 거예요. 강남 가서 해야지.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비법 문제 볼게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세모 좀 해보세요. 이것도 19번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왠지 아세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법을 볼 때 봐봐요. 굵은 라인이 있잖아요. 굵은 라인 보고 세부 내용 볼 때도 저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내용인 거죠. 솔직히 우리가 평소에 이런 공부 거의 안 해요. 공부 안 하는 부분이야. 소위 말하는 쓰레기야.
근데 뭔지 모르겠지. 일단 숫자 있는 거 찾아봐. 숫자 있는 거. 일단 여기 있네. 답이야. 4번. 진짜 농담 아니라니까. 모르겠으면 숫자를 봐. 있나 없나. 그러면 대부분 그게 답이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숫자가 나와야 셋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도 있는데 요건 내가 딱 보고 느낀 게 숫자 찍으면 맞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문제 초이스 기준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경명을 못 외워요. 외울 수가 없어.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거 외우다가 주 라인을 까먹어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보고서 경미한 거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숫자에 쓰면 그게 답일 확률이 7, 80%야. 그냥 믿어. 그렇게. 대부분 다 그래. 근데 꼭 그렇진 않아. 알았죠? 하지만 대부분 그래. 우리는 공법은 100점 맞는 게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이거는 문제 개설 능력으로 4번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몰라서 남겨놨다, 안 풀었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없는 번호 골라보면 또 4번이야. 맞잖아. 오늘 제가 12문제인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쓰레기가 있는데 4번 답이 5개라고 했어 내가 이번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아는 거 풀고 놔뒀을 때 답을 그냥 골라 찍어서 고를 수도 있어요. 이것도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린 붙는 게 목적이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됐고.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과 정비 구역의 지정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정비 구역 지정. 설명으로 틀린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에요. 평소에 공부하는 것이라 이건 그림책의 47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림책의 47페이지. 그러면 왼쪽 위에 보시면 정비 계획을 만들어 정비 구역을 정한다는 제목이 보일 거예요. 맨 위에 제목에 뭐라고요? 정비 계획을 만들어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제목이 보이죠. 그러면 그 왼쪽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이게 오늘 문제의 내용인데 하나만 얘기하면 왼쪽 맨 밑에 좀 봐보세요. 그러면 행위 제한 등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마 허가사항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쫙 써져 있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뭐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그리고 물건 적치를 뭐라고 나와 있지? 1개월 이상 물건을 적치한다고 나오잖아. 얼마? 1개월. 동그라미 했죠. 이 문제 답이 그거야. 어이가 없어. 5번 봐봐요.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이상 쌓아두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개월. 근데 봐봐요. 여기만 보더라도 숫자 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1번하고 5번. 숫자 있는 게. 그죠? 근데 이건 워낙에 많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모를 수가 없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할 때 허가 받는 거야. 이해 가셨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항상 배우는 문제의 내용이야.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나 물건 적치함으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을 줄까봐 허가받으라고 하는 거는 다 1개월이야. 국토계획법도 1개월, 개발법도 1개월, 정비법도 1개월이에요. 물건 적치 기간은 그렇습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야 항상. 1개월 동그라미 하고요. 어디? 그림책의 몇 페이지? 47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1개월. 이렇게 어디 가나 통용되어지는 숫자는 한 번에 외워줘야 돼요. 제가 나중에 5월쯤 되면요. 모든 숫자를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게 있고요. 그것만 모아서 외우는 거고 이거는 정형화된 문제예요.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기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거는요. 확인할 수 있고요. 21번은 뭐가 될까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21번 문제 풀 때는 그림책에 50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조합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조합과 관련된 문제. 그렇죠. 그럼 봐요. 여기 보시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합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그러면 조합을 만들 때 왼쪽 밑에 보면 50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조합을 만들 때 조합이라고 돼 있고 밑에 등기라고 돼 있으면서 중간에 창립총회 부분이 보일 거예요. 왼쪽 밑에. 그래서 정관을 확정된단 말이 보이죠. 정관 확정 왼쪽 밑에 보일 거예요. 창립총회에서 정관 확정. 정관의 내용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나올 겁니다. 밑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조합을 만들면 우리가 정관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이 정관이 뭐냐면 봐요.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를 정한 약속한 증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죠? 정관의 내용에 보면 위치 면적 같은 거 써 있을 거예요. 왼쪽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위치 면적 같은 거 써 있죠. 그래서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있습니까? 그러면 봐요. 요 문제. 옳은 것을 물어봤고 1번 보시면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정답이 1번이 답이었던 거예요. 물론 정관에는요, 조합원의 뭐 권리 의무라든가 조합의 운영관리 지침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모두 나오고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도 언급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래 내용들은 매번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참고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3번 지문에 조합은 명칭의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뭔 조합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써야 돼. 나중에 얘기하면 4번도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소송을 한대. 그럼 조합장은 도대체 원고야 피고야 도대체가? 말도 안 되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지. 맨날 얘기하는 거. 그것도 50페이지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5번 등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말하면 어려워요. 어쨌든 조합에 대한 부분의 일반론을 물어본 것으로 이것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평소에. 많이 공부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문제에서 요건 좀 또라이 문제야. 세모해 놓고요. 평소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치사스러운 지문을 물어봤어요. 총의 소집에 대한 절차 숫자를 물어봤는데 평소에 많이 보지 않는 사이드 지문이에요.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요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림책에도 없어요. 안 넣었어. 왜?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집어넣으면 그림책이 200페이지가 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도 봐봐. 그러면 또 내가 놀라운 사실 알려주겠지? 이거 몰라. 모른다고. 배워놨지? 안 풀었으니까 4번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농담 아니라? 안 해도 돼. 뭐 하려고 해. 그리고 마지막에 OMR 카드 보고 내가 풀어놓은 거 놔두고 안 보이는 거 숫자 없는 거 골라 찍으면 되는데 결과가 뭐야? 4번만 5개였다니까? 못 푼 거 중에서. 맞잖아. 4번. 할 거 없어. 끝. 다음 페이지. 봅니다. 안 해도 돼. 진짜 농담 아니라. 그래서 공법이라는 과목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또 내용에서 23번은 분양공고와 관련된 건데 그림책은 54페이지 봐보세요. 54페이지. 그럼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54페이지에 보면. 그럼 봐요. 아까 봤죠? 관리처분계획이 뭐다? 종전의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후의 것을 바꿔준다. 가격을 정리해서.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이란 말을 쓰게 돼요. 관리처분계획은 한마디로 뭐냐면 가격을 정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 너 종전 거 1억 원밖에 안 해. 너 근데 2억 원 분양 신청했으니까 1억 원 정도의 부담금은 내야 되겠어. 라고 가격을 정리하는 걸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정리가 되어지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철거하게 돼요. 그럼 문제는 여기 있는 봐봐. A부터 B, C, D, E, F, G, Z까지 뭐가 있어? 소유자가 있잖아. 그럼 이런 애들이 다 분양 신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 54페이지 왼쪽 맨 위에 사업 시행 인가되고 나서 120일 이내 분양 공고를 해야 돼. 일간신문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그 분양 공고의 내용이 뭐냐?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하지만 쭉 써있죠. 하지만 오른쪽 맨 위에 추산액은 공고하지 않는다고 나올 거예요. 우리 일간신문 공고할 때 조합원별로 다 다른데 어떻게 추산액을 공고하겠냐고 말이 돼요 그게? 이거는 공부를 안 했어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다만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때는 너가 추산액이 얼마큼 되나 알 수 있겠지. 하지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 가시겠죠? 그럼 뭐예요?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냥 추산액의 4번이 답인 거야. 그리고 만약에 못 풀었다 하더라도 4번 쓰면 맞는 거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라.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분양 공고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거 4번이 돼서 추산액이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외워서 되는 건 건축법밖에 없어. 나머지는 외워서 안 돼. 이해를 해야지 추측이 돼. 모든 걸 다 외울 수 있다면 외우면 되겠지. 하지만 못 외워. 중개사는 모든 걸 외울 수 있다?
근데 공법은 못 외워. 중개사 조문 다 해서 130여 개밖에 안 돼. 공법은 3,000조가 넘어. 장난 아니야. 그 안에서 모래알과 옥석을 골라서 내가 알려줘. 이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60개는 60점은 나와. 괜찮은 거야, 초이스가. 그렇죠? 뚱땡이 믿고 같이 갑시다. 아셨죠? 다음 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3번 답은 4번이고요. 다음 거 봅시다. 그럼 비용 부담이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비용 부담.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보칙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이거. 비용 부담.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비용 부담에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나중에 제가 국토계획법 얘기할 때 말씀드릴 텐데 비용 부담은 다 시행자 부담주의예요. 어디 가나 그래. 뭐라고요? 시행자 부담주의. 원인자 부담주의.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원칙이야. 근데 문제는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뭐 할 수 있냐? 보조, 융자, 알선 등등등등 뭐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조문이 붙어.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보조, 융자, 알선,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뒷부분의 내용이 붙게 됩니다. 여기만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어디 가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C, 전지현 C, 지원 C. 재미없네. 뭐라고요? 어쨌든 보조, 융자 지원할 수 있다는 어디가 나오는 단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잘 보니까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24번 내용의 2번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 알선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뭔 소리야. 왜 보조가 안 돼? 어느 법에 어디를 가든 보조, 융자, 알선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율이 얼마까지냐가 다른 거지 항상 나오는 질문이야. 요것도 대원칙에 한 번 더. 어디 가나 사업시행은 뭐다? 시행자 부담주의가 대원칙인 거야. 앞으로 우리가 국토계획법 문제를 풀든 개발법을 풀든 정비법을 풀든 다 비용은 뭐야? 시행자 부담주의야. 하지만 이거를 국가지자체가 보조, 융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비율이 다른 것뿐이야.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얼마나 쉬워. 그냥 없다고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공법은 그런 원리 원칙을 아셔놓고 제가 수업할 때 팁입니다. 주는 게 있어요. 이걸 잘 챙겨놔야 돼. 그러면 여러 법들의 내용을 한꺼번에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어. 다시 뭐 하지 않아도 따로 보지 않아도 그 원리 원칙을 아셔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렇죠? 그렇게 답은 몇 번? 2번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이제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뭐요? 에버바리 건축법. 두 팔 좀 들어요. 아이고 무서워. 목 좀 돌리고. 아주 뭐 잠을 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청하시면 안 되고. 그죠? 봐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그건 있죠. 나이 먹고 공부하려니까 재밌죠. 재밌잖아. 나중에 그리고요 도시락 같은 것도 싸워서 막 드시고 하세요. 여고 시절 생각난다니까 막. 그죠? 그리고 막 밥에다가 도시락에다가 밑에 밥 깔고 계란 중간에 넣어야 돼요. 치즈 넣고 다시 밥으로 덮어야 되죠. 그 이유는 못 뺏어 먹게 하려고. 그렇죠? 고딩 때 우리 도시락 열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그죠? 막 밥 뺏어가고 살로만 소시지 이런 거. 그럼 맛있어.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건축법에 대한 부분들은 25번부터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림책은 58페이지 펴보세요. 58페이지. 그럼 봐요. 건축법부터 이제 뭐냐면 건축물이라는 거를 건축하는 거. 시작. 건축물이라는 걸 건축하는 거.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건축물 건축이 적법해지겠다. 이걸 배우는 게 사실은 건축법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은 위에 있는 세 법과는 달라요. 다른 체계야. 단순한 관련 법이 없어. 그냥 이건 독립적인 법이거든 이거는. 그래서 건물 자체의 건축을 어떤 절차를 거쳐지어야 적법할 것인가 이걸 공부하는 건데 건축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암기. 하고 암기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은 앞잡다 외우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단순히 외워야 하니까. 그렇죠.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외우질 못하는 게 문제지. 그렇죠. 이게 그러면 모든 게 다 건축물일 수는 없고 거기 58페이지 가운데 밑에 보면 공작물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 공작물. 그러면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 있는 건데 건축물이 못 되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굴뚝 같은 것에 공작물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다? 일정 높이를 초과했을 땐 축조 신고를 요하는 공작물이 있다라고 하고 이거는 맨날 나온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항상 물어보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옹담, 2m 넘는 옹벽 담장, 4광, 4m 넘는 광고탑, 6굴장기, 6m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이해 가십니까? 8고 5택. 그리고 지하 대피요 30제곱미터 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번 30회 문제였는데 또 나올 가능성은 그닥 없어 보여요. 일단 문제 봅시다.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장식탑은 6m를 초과해야 돼요. 6굴장기, 6m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럼 뭐가 돼? 4m밖에 안 되지. 그러므로 축조 신고할 이유가 없지. 6m 안 넘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범주를 넘었어요. 뭐예요? 철탑 6m 넘는 거, 옹벽 2m 넘는 거, 굴뚝 6m 넘는 거 넘지 않습니까? 30제곱미터 넘는 거. 완전 똑같이 나왔어 이 문제는. 도형 줬던 문제하고. 그렇죠? 그럼 어디? 그림책에 어디? 57페이지, 58페이지 가운데 밑에 나와 있죠. 축조 신고하는 공작물. 시작. 그러면 다음 문제 좀 봐볼까요? 26번입니다. 요것도 항상 강조하던 거. 건축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림책 60페이지입니다. 요건 항상 잘 나오는 빈출, 매년 기출. 거의 매번 나오는 부분이에요. 거의 뭐 퐁당퐁당 퐁퐁퐁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 시작.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문화재, 그죠? 뭐 철도 관련된 거, 바로 이 문제가 철도 관련된 거야. 이게 지금 뭐라고 나와?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급탕급유 급수시설. 다, 또 다네. 내가 뭐래? 또 다야. 5번 답. 그죠? 이제 좀 신뢰가 생기죠? 뭐라고요? 그래서 10중 8구는 다 고르시오는 다 고르시오다. 그렇죠? 장담은 못해도. 그래서 요 두 문제를 틀렸으면 건축법은 이제 맞출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거의 쓰레기 거야 이제. 그렇죠? 요번에 그랬었어요. 요건 맞출 수 있었겠다. 조금만 신경 쓰면. 사전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림책은 62페이지. 왼쪽 위에 봅시다. 62페이지. 건축물 건축의 절차가 보일 거예요. 건축물 건축의 절차. 62페이지 왼쪽 위에. 여러분 봐봅시다. 여러분 일단요. 이런 게 있어요. 건축물이라는 걸 지려고 한다면 당연히 건축의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물 건축이 적법해져요. 근데 문제는 저기요. 내 토지에 이런 건물 지려고 하는데요. 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 결정, 왼쪽 맨 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이 있어요. 왼쪽 맨 위에 사전 결정 신청. 시작. 이것도 거의 퐁당퐁당 나오는 부분이에요. 매년은 아니어도 퐁당퐁당 나와 이게. 그렇죠. 그러면 사전 결정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허가 신청 전 미리미리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한 번 입을 맞춰놨으니 다시 맞출 때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이나 환경 같은 걸 미리 검토할 수 있고 이 건물짐으로 인해서 이 동네 환경이 마비가 될런지 말런지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제1롯데월드 123층 지을 때 거기 이거 들어오면 동네 교통 마비다.
집안이 무슨 뭐 약해가지고 주저앉는다. 심지어는 그때 기억나요? 그 송파 주변에 자꾸 집안이 꺼진다라든가 혁천호수에 물이 빠지고 있다든가 거기 오리가 많이 먹었나 보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았어 과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어저께 밤에 저 오랜만에 다른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막년회 하고 있는데 그 일산 백석역에 집안 침하가 또 났대요. 또 뉴스 봤어요, 저? 싱크홀 훅 꺼져가지고 한 뭐 10m? 그렇죠? 지나가서 다친 분 없나 모르겠는데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해 되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미리미리 알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 결정을 얻어. 그러면 얘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 결정을 얻으면 다른 법의 인허가를 받은 걸로 봐줄게 라고 꼬시는 게 있거든. 왼쪽 밑에 봐봐. 뭘 간주해 줄까?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왼쪽 밑에 산지관리법의 산지 전용 허가. 그렇죠. 농지법의 허가, 하천법의 점용 허가. 이런 거를 받은 걸로 봐줘요. 왼쪽 밑에.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하천법. 앞자만 따면 국산농화라고 하지. 뭐라고요? 국산농화. 시작. 국산농화. 근데 산지관리법의 산지 전용 허가를 간주하는데 가로에 뭐라고 나와? 보전산지는 도시지역만 해당한단 말이 보일 거예요. 도시지역이 아니면 뭐가 된다? 환경보전 때문에 간주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답이 뭐냐면 이거야. 농림지역 안에 보존산지에 대해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간주할 수가 없어요.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결정을 얻었다면 다음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국토계획법 니은번에 요거 그 다음에 리을번. 니은 디귿 리을에 뭐가 되죠? 4번이 답인 거죠. 요거는 모두가 아니었었어요. 하나 요거. 모두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이야. 항상 보던 거라 이건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개까지는 맞출만 했어요. 기본적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왜 틀린 거다? 도시지역 아니야. 보존산지일 땐. 도시지역 바뀌면 안 된다니까. 환경보전 때문에 간주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의미만 좀 이해해 봅시다. everybody. 모르겠구나. 어떡하지? 봐봐요. 그래서 다음 거. 안전관리 예치금. 이것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요. 과거에 이게 내 기억으로는 8년? 9년? 그 정도에 들어온 지문이야. 솔직히 얘기하면요. 뭐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건물을 짓는다고 허가받아서 열심히 짓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요. 더러운 천대기 막 막아놓고 막 이러고 있다가 방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날 애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갔지? 그랬더니 거기에 아래쪽에 빵꾸가 나가지고 걸어가다 밑으로 빠지는 거야. 밑에 공간으로. 진짜 사고 많이 났어요. 그런 데서. 그러다 보니 이제 사고 나고 아저씨들 밤에 술 먹고 가서 막 이렇게 뭐 먹었나 확인하고 물도 버리고 막 지저분해져요. 막. 그러다 보니 건축주한테 너 왜 건물 안 짓고 있냐? 그 안전 개선하고 미관 개선 좀 해봐 라고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그 건축주는 말을 못 듣습니다. 이유는 이미 망했거든요. 소송 중이고. 이런 경우 때문에 미리미리 착공 신고할 때 미리미리 일정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그게 지금 그림책의 어디 62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보일 거예요. 62페이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라고요? 62페이지 오른쪽 끝에 보면 안전관리 예치금. 왼쪽 오른쪽을 몰라. 뭐라고요?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안전관리 예치금이 보이죠? 그래서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할 때 1%에 대한 뭐가 되죠?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몇 번? 1번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신설되고 나서 몇 년 안 나오길래 그렇죠. 지나간 내가 30분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또. 승질나 진짜. 봐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1001%. 시작. 1001%. 그러니 올해 또 나올 확률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출문제만 죽어라 파는 분이 있어요. 맞아. 이 얘기 들어야 되겠다.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공법은 기출문제 관연도 5년치. 보통 5년치 얘기해요.
그 정권은 의미가 없어. 왜? 개정이 심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못하겠는데 기출문제나 모든 문제집은 올해 나온 거 중에서도 내가 준 거 이해 갑니까? 수업 듣는 자료 이걸 봐야 돼요. 그냥 아무 문제나 구해서 보죠. 그러면 뭐가 틀린 건지 개정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팁만 주면요. 어느 문제든 수업 듣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듣지 않는 문제는 위험해. 왜? 뭐가 바뀌는지 모르거든. 공법은. 개정이 되게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기출문제는 5년치를 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체 40문제 중 50%. 공법은 그래요. 절반 정도만 나왔던 게 돌아가면 나오는 거고 50%는 다른 부분이 나와요. 왜? 개정된 거 신설된 게 많아서 그래. 공법이 제일 심해 이게. 그래서 기출문제가 또 나올 확률은 반밖에 없어. 그래서 기출만 뽀개면 꽈락이야. 분명히 얘기하건대. 근데 우리 강사분들 중에서도 기출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딴 거 거의 안 하시고. 그러면 꽈락 나와요. 농담이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되죠? 10개쯤은 더 해줘야 돼. 저는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더 많이 하시는 분은 더하기 20개를 합니다. 그러면 맨날 엄청난 양에 늙어 죽습니다. 저는 기출에다가 10개 정도만 더 추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설명했고요. 답은 몇 번? 1번이죠. 표정은 그럼 뭐야? 지만 잘났다 이 얘기네.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말고. 됐고요. 이 문제 아주 크게 세모하시고요. 쓰레기라고 크게 써요. 이거 맞출 수 없어요.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내 생에 처음 봤어 이 얘기.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 공간에 민법에 나오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을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고 허가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 뭐래니 지금 이거. 아주 웃기는 문제야 이거. 그래서 처음 봤어? 못 풀어. 넘겨. 그리고 없는 번호 골라 찍어서 4번. 오케이. 맞잖아. 그죠? 이런 거는 이렇게 푸는 거. 절대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 한 번 더 증명. 맞죠? 모르는 거 한 번은 골라 찍으면 돼. 4번인 거 어떻게 한다고? 내가 맞아놓은 게 풀어놓은 게 맞으면 한 번호가 유독 없는 번호가 생긴다고. 아마 4번이 없는 번호이었을 거라고. 내가 푼 게 맞았으면. 이해 가셨죠? 그거 이해해 보셔야 돼요. 30번. 요것도 쓰레기예요. 마찬가지. 결합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결합건축이라는 게 뭐냐면 용적률 거래라고도 하는데 옆에 건물의 용적률을 옆에 건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결합건축. 그렇죠? 근데 이것도 신설된 지 2, 3년 됐는데 게다가 물어보는 내용도 건축 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이 아닌 거. 이야 대박이야 이거. 그리고 답도 3번이야. 이건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못 맞춰 이거는. 그렇죠? 못 맞추잖아. 이건 틀려야 되는 문제야. 신경 쓰지 마. 다만 여기서 보통 우리 등기법 배울 때 배울 텐데 법인의 경우일 때는 주민번호가 없거든. 법인은 주민번호가 없어. 그럼 뭐하냐? 등기할 때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등기법에서. 이건 등기법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사실은. 법인은 주민번호가 없잖아. 그럼 뭐가 돼?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납세증명서가 아니라 이건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거지. 등기법을 알면 풀 수 있는데 우리 또 공법만큼 등기법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던 문제예요.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들 공포의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공포의 공이 공시법으로 바뀌어요. 마지막에 가면. 평소에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죠? 어쨌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전문위원회 얘도 쓰레기예요. 얘도 못 풀어요. 요번에 건축법은 한 4문제가 쓰레기였어요. 못 풀어 얘도. 얘도 뭐야? 답이 2번이거든. 이것도 못 맞춰요. 못 맞춰 이거. 그냥 틀리는 거야. 그렇죠? 이 초이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범위에 안 나오는 과감히 버려. 할 필요 없어. 틀리면 돼 그냥. 다른 거 맞추면 되는 거고. 공법의 방법이야. 알았죠? 버려. 안 해. 다음 거 봅니다. 됐고 32번입니다. 주택법이에요. 아, 웃을 얘기 아니라 진짜 되니까 농담 아니라. 그러면 주택법으로 갑시다. 주택법에 대한 부분은 내용에서 우리가 30 몇 페이지 아니다. 69페이지. 주택법은 69페이지 봅니다. 주택법은 요번에 한 4개쯤은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럼 봅시다. 주택법. 이게 봐. 재판 봅시다.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택법이란 법을 배울 때 7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봐봐요.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 동네에서 주택을 짓는데 요 주택이 30호 30세대 이상이 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한두 채예요? 여러 채예요? 여러 채죠. 이런 거는 단순하게 건축법상 허가받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주택단지란 말을 써요. 왼쪽 그림 보입니까? 봐봐요. 주택단지. 그럼 주택단지에 대한 부분은 그 주민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주택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부대시설과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이런 거 있잖아. 부대시설, 게다가 복리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설치해 줘야 돼요. 따라해봐요. 주택단지는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거예요. 부대 복리시설 포함. 그래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건설된 일단 토지를 뭐라 한다 우리가? 주택단지란 말을 쓰게 되고 이렇게 30채 이상 되어지는 거는 따로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해서 우리가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따로 규제를 가게 돼. 이게 바로 주택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개업할 때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하면 정비법과 주택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0채 이상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됐죠? 근데 거기 그림에서 왼쪽에 보시면 아마 주택단지라는 거 밑에 다음은 별개단지라고 써 있을 거예요. 다음은 별개단지. 왼쪽 중간 끝에 보시면 그럼 뭐예요? 요 단지 내 도로가 봐봐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면 다른 단지로 봐요. 20m 이상 일반 도로 나눠져 있다면 다른 단지로 봐요. 이해 갑니까? 또 나왔어 요번에 용어에서. 그렇죠. 또 하나 요즘 단지들은 한 몇천 세대 됩니다. 5천 세대 막 이래. 한꺼번에 진행이 어려워. 나눠 진행할 수 있어. 왼쪽 밑에 이걸 우리가 공구라고 합니다. 왼쪽 밑에 공구. 그럼 공구는 뭐가 될까? 공구별로 나눠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데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왼쪽 밑에. 그리고 공구별 세대가 300 이상이니까 이거를 나눠서 진행하려면 전체는 몇 세대? 그렇지. 전체는 600세대 이상은 돼야지만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겠구나. 이것만 알아도 이번 시험에 두 문제를 건졌어요. 공구별 분할 시행. 이해갑니까? 주택단지를 나눠 놓은 걸 뭐라 한다? 공구. 그리고 공구는 300세대 이상 돼야 되니까 전체는 600세대 이상 돼야지만 나눠 시행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건 뭐라고 나와요? 사업주체가 오른쪽 위, 가운데 위 주택의 자금으로 시작. 사업주체가 주택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 시행 계획의 오른쪽 위에 보이죠? 여기는 건축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단 말이 보일 거예요. 몇 세대? 30호 30세대 이상 되니까. 단순한 건축법의 건축이 아니라는 거지. 말이 주택은 단지일 땐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한참 뉴스 많이 나오는 거 오른쪽 중간 봐봐. 공급의 전매 제한. 전매 제한 내용 대표적인 게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대상지역, 그 이름도 유명한 분양가 상한제. 다 여기 나오는 거야. 요번에 발표된 월요일날 뭐하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서울 25개 구 중 13개 구에 445개 동을 다 민간택지 분양가 제한을 가했고 그리고 나머지 12개 구에서도 3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제한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천, 하남, 성남까지 이렇게 현실적인 게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공급의 전매 제한. 이해가셨죠? 실제 업무할 땐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야지 중개 의뢰인들에게 말해줄 수 있겠죠. 요즘에 지나가다가 월요일날 중개사무소 풍경을 봤더니 호떡집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부글부글 사람들 막 복적복적거리고 정말 사람 많더라고. 이러저러한 사람들 알아봐 주느라고 되나 안 되나, 잔금 칠 수 있나, 대출 나오나 안 나오나 등등 은행 직원 다 와서 상주하고 있더라고.
난리 났어. 월화에 아주 무주에. 그렇죠? 댕겨봤어요? 주로 어디 댕겨요? 도서관 같은데 잠자러. 네,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주택법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문제 뭐라 나옵니까?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70페이지에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용어 정의. 그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32번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저 주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의 첫 번째 볼까? 1번. 주택단지에 해당 토지가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어머나 답이네. 땡큐. 그냥 답이야.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일반 도로이면 20m 이상. 이해 갑니까? 됐죠. 나머지 내용도 용어 정의에 몰다 다 할 얘기입니다. 이거는 항상 나오는 기초.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내 말 이해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40문제 중에서 우리가 24개 정도는 내 실력으로 알아줘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죠? 지금 설명한 대로 방법적 모색해서 풀면 되는 거야. 넘어가시고 33번입니다. 33번 요거는 그림책의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조합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72페이지 봅니다. 그럼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조합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택조합입니다. 말해 주택조합. 봐요. 나중에 여러분들 주택법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주체가 누구냐라는 걸 볼 때 주택조합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봐요. 아까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정비조합 봤었죠? 그 정비조합과 주택법의 주택조합은 달라요. 그러니까 봐요. 쓰지 말고 들어봐요. 우리 아까 정비법에서 배웠던 정비조합 있죠? 얘네들은 한마디로 소유자가 자기의 지분을 내서 진행하는 조합이에요. 내 지분을 투하하는 거야. 그리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새 집 지어 받는 게 정비조합인 거야.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뭐다? 주택조합으로서 지역이나 뭐하죠?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뭐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무주택자들 위주로 모여서 야 우리도 새 집 좀 얻자. 그런데 분양하는 건 비싸니까 우리끼리 돈 걷어 집집 공급받을래? 이게 지역주택조합인 거예요. 달라요. 정비조합은 뭐라고? 소유자들이 자기 지분을 내는 거야. 근데 뭐다? 주택법의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조합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한 지역이에요. 뭐라고요? 서울, 경기, 인천이 한 지역이야. 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야 우리도 종로구에 집 좀 지어서 공급받자. 땅 좋은 거 구해서 돈 좀 걷어봐. 여기부터 봐. 무주택자 여기 붙어라. 집 져서 같이 공급받자. 한마디로 주택을 공동구매한다는 거야. 우리 언니들 그 눈썹 이런 거 공동구매 많이 하더만. 웃지도 않고. 이쪽은 뭐 나한테 화났어요? 보시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조합은 달라요. 근데 이 조합을 설립할 때하고 이거를 해산할 때하고 제출 서류가 달라요. 그죠? 그러면 봐요. 일단 정산서란 말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것 같아요? 다 끝내고 해산할 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센스만 있으면 알 수 있다니까. 설립을 물어보는데 왜 해산과 관련된 정산서가 나오냔 말이에요. 여기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그림책에 어디에? 72페이지 정가운데 보시면 그림 밑에 뭐라고 나와? 해산할 때는 정산서가 필요하다 나올 거란 말이야.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뭐가 돼? 정답은 2번이야. 설립에 대한 걸 물어본 거지 해산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 또 하나 팁 드립시다. 여러분이 초시생들이거나 시험이 잘 안 되시는 분 특징을 보면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문제를 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그대로 재현해 줄게요. 문제.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시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내용이다. 내용에서 틀린 것은 이 끝이야.
그리고 이 내용이 뭔지 안 봐. 그냥 틀렸어? 옳았어? 이것만 봐. 그러다 보니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1, 2, 3, 4, 5에 보기가 중요할까? 아니면 요 물어보는 지문이 중요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 얘기해 주면요. 우리에게 진실한 모습을 비추는 건 얘밖에 없어. 얘는 나를 속이기 위해서 있는 거야. 1, 2, 3, 4, 5번은 뭐야? 나를 기망하기 위한 거야. 그럼 얘를 믿어야 돼, 얘를 믿어야 돼. 얘를 위에를 믿어야 되는 거야. 제발 좀 부탁인데 앞으로 100번 얘기할 거지만 문제 좀 잘 읽어요. 1, 2, 3, 4, 5는 중요하지 않아.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내 말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거 옳은 것만이 아니라 뭘 물어보고 있지? 이 말은 설립이란 말을 읽었냐가 포인트였던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는 해산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립인가 신청시 서류가 아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봐, 다 있어, 그림책에. 30개는 다. 그렇죠? 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34번입니다.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건설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아까 기억날 거예요, 봐, 여기. 우리가 문항수를 봤을 때 건설 파트에서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왔거든. 그 두 문제가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 요걸 물어봤어요. 그죠? 용어에서 이제 맞아. 아까 하나 나왔었고. 됐죠? 사업주체 조합에서 한 문제 나왔었고. 됐죠? 그 얘기. 그러면 봐요. 결론적으로 보면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려면 전체는 600세대 이상은 돼야 돼.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주택법의 문항수 말씀 안 드렸는데 봐요. 주택 단지를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한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예요. 건설 파트. 주택법은 건설에서 심하게 말하면 4개, 5개가량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주택법은 건설 공급 관리 중에서는 건설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이 공급이야. 관리는 안 나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항수를 봤을 때 건설 파트의 7문제 중 8개는 나온다는 거죠. 지금도 봐봐요. 사업주체 조합 나왔죠. 사업계획 승인 문제 2문제 나왔죠. 여기서만 대부분 다 나온단 말이야. 주택법은 건설이 핵심이야. 아셨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봐요. 공구별 분할 시행. 여기 2번 좀 읽어봅시다. 2번. 봐요.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땡 6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얼마나 쉬워.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뭐라고요? 어쨌건 답은 2번인 거죠. 용어만 알아도. 몇 세대? 600세대. 정말 쉽잖아. 이것도 그것도 주는 문제야. 그죠? 맞춰야 될 문제인 거죠. 다음 거. 그리고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인데요. 사업계획 승인 문제는 우리 시험에 또 하나가 75페이지. 그림책 75페이지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나와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절차. 찾았습니까? 그럼 봐요. 사업계획 승인 나올 때 봐요. 일단 주택의 단지를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택단지를 지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근데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승인받았을 때 우리가 착수해줘야 되는 시간이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가운데 맨 밑에. 가운데 맨 밑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5년 내에 착수해줘야 돼요. 됐죠? 가운데 맨 밑에. 하지만 이거를 1년 범위 내로 뭐 할 수 있다?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소송 등의 방법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 대상 필지에 대해서 소송 등의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1년 범위를 연장할 수 있는데 이건 소송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분쟁이 있다고 해서 다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실제 소송이 이루어져야 돼. 소송 외의 방법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 이해 가셨죠? 그럼 봐요.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공사 착수기간 포인트 연장. 항상 문장 이럴 때 포인트를 잊어봐야 돼. 문제는 뭐다?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연장 사유를 물어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다? 무슨 이행하는데 지연이 있다. 기반시설 지연이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에 필요하다. 소유권 분쟁이 있다. 근데 이 문제가 3번째 나왔거든.
계속 답은 이거야. 소송의 방법이어야 돼. 소유권 분쟁에 대한 거는 소송의 방법으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때 연장할 수 있는 거지. 소유권 분쟁이 있어. 소송도 없는데 이건 연장할 수 없어. 실제 소송이 있어야 돼. 많이 강조했던 거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그렇죠? 연장할 수 있는 사유. 한 번 더 뭐라고요? 포인트는 문제 지문을 잘 읽어야 돼.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40문제 중 50%는 나왔던 게 또 나와. 50%는. 그걸 놓치면 안 돼. 아셨죠? 그 얘기 다 했습니다. 36번. 표정은 계속 따했단다. 이 썩을 똥땡이가. 봐봐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시작. 요것도 벌써 3번, 4번째. 이거 이제 그림책 77페이지인데요. 요거 이제 매년 기출로 할래요. 벌써 3년 연속이에요. 이제 매년 기출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조문이 보일 겁니다. 77 왼쪽 밑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시작.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여기 있네, 여기. 되게 못 찾아. 그러면 매년 기출입니다. 그럼 봐요, 여러분. 마지막인데 다 했어요, 거의. 요렇게, 여러분 봐요. 주택을 지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소유자들한테 등기 쳐주고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시커먼 놈이 오더니 야, 요 땅 내 거야. 병이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제가 미쳤나? 이랬던 거죠. 소송을 걸었네? 근데 문제는 얘가 승소했어. 우리가 이제 주택의 입주가 될 땅인데 사업 주체가 뭐 정리가 안 됐나 봐. 이 자하고. 실제 얘가 소유자가 된 거야. 그럼 이제 뭐야? 우린 등기를 넘겨와야 되는데 얘가 안 팔아. 작전에 도입합니다. 시작. 안 팔아. 돈 많이 줘야 팔아. 돈 많이 줘야 팔아. 알박기가 시작됩니다. 이래서 마지막에 사용검사가 있은 이후 이런 자에게 팔고 나가 임마 라고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3년 전에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요 병의 토지가 5% 미만이어야 돼요. 77 왼쪽 밑에 5% 미만. 77 왼쪽 밑에 5% 미만이어야 돼. 이게 5% 이상 되어지면 실소유자 권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5% 미만일 때야. 그리고 2년 내에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송달되어져야 됩니다. 요번에 5%하고 2년을 물어본 게 이 문제의 빵꾸였고요. 벌써 3년 연속입니다. 우리 30일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장담은 못해.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 또 다른 지문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림책에 77 왼쪽 밑에 있겠죠. 그럼 뭐가 되죠? 5%. 그렇죠. 그 다음에 2년이니까 답은 2번. 이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항상 강조하던 그림책 내용이죠. 7번입니다. 이거 쓰레기입니다. 세모하시고요. 이거 평소에 말 거의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청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청문이 뭐냐면 들을 문자예요. 그러니까 들으란 얘기야. 뭐를? 취소 같은 거를 말소 같은 거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하죠? 좀 이유 좀 들어주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뭔가가 인허가가 취소가 되고 말소가 되어지면 기분 좋을까요? 신경질 낼까요? 그러면 요 취소나 말소를 당하는 A는 침해를 보게 되죠. 그 침익이 있기 전에 먼저 물어봐줘. 들어봐줘. 왜 취소될 짓거리를 했는지. 근데 이 청문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정해진 것만 청문을 하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거라면 법정된 게 아닌 거라면 청문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취소자만 나온다, 말소자가 나온다고 무조건 청문이 아니라 법에 청문 사유가 규정된 것만 취소 전, 말소 전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 사유에 1번은 없어. 답이 1번이야. 이거는 못 맞출 문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강의가 한 번도 안 했어, 이 얘기는. 근데 그거 알아요? 국토개혁법에 가면 청문 사유가 나오는데
주로 국토계획법의 청문을 물어봤지 주택법의 청문을 물어본 건 처음이에요. 올해 한번 나왔으니까 다음 기회는 있겠지만 30일에는 어쨌건 아니야. 그래서 청문은 뭐다? 침익적, 부담적 처분하기 전에 취소받는 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물어보고 취소해라. 이런 취지인데 법에 정해진 것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나간 30회 때는 풀 수 없는 쓰레기 유형 중에 하나예요. 됐죠? 그 얘기. 다음 거 봅시다. 38번. 요것도 쓰레기예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제가 총 11문제 있다고 했었죠? 이것도 근데 평소에 좀 센스 있게 봤으면 맞출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이거 정할 때 심의 거치고요. 투기과열지구 정할 때 심의 거쳐요. 니은 디귿이 답인데 기획은 아니거든요. 근데 센스 있는 분들은 제가 기획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소에 수업을 할 때. 맨날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심의 거쳐 정해 이러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쓰레기는 아니야. 조금 센스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니은 디귿 4번 답이야. 그리고 못 풀었어도 맞출 수 있어. 4번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확인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농지로 갑니다. 농지법 그림책 80페이지 펴보세요. 요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농지법 몇 문제입니까? 2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농지법은 말 그대로 보시면 봐봐요. 다 했습니다. 농지가 있을 때 이 농지를 누가 소유하냐, 이용하냐, 보전하냐 라는 걸 정한 법을 농지법이라고 하고요. 농지법은 2문제 나와요. 우리 목적은 하나 맞추면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무리 농지법이 재밌어도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농지법은 저하고만. 그리고 수업 시간은 한 2달 수업 들었을 때 10분 정도 할 거예요. 근데 한 개는 꼭 맞추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요번에 수업할 때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농지 정의 요게 요번에 중요합니다. 농지의 정의 왼쪽 위에 80페이지 왼쪽 위에 농지 밑에 보면 거기 벼 있는 거 보이고 오리 왔다 갔다 하죠? 네, 거기 봐요. 농지는 정의부터 보면 전답과수원의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합니다. 그리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라는 말이 동그라미. 지목이 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농작물 경작 등에 쓰인 게 농지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조경, 관상용 수목, 묘목 있잖아 거기. 관상용 수목, 묘목 이런 거를 재배하는 건 농지야. 하지만 형광펜 조경 목적으로 식재된 거는 농지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주택단지에 조경수 있죠? 그거 재배하는 거예요? 그냥 조경 목적이에요? 그거 농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농지라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인트 물어본 게 이 문제였던 거예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된다. 그리고 봐봐. 이렇게 가로까지 쓰면서 뭘 제외한다고 나오지. 요거 팁 드릴까요? 이렇게 굳이 가로까지 쓰면서 제외라고 나오잖아. 이건 나를 믿어줘. 이런 표현이야. 그 말은 뭐다? 절대 틀릴 수가 없는 질문이라는 거지. 진짜 농담 아니라. 언제 나오던 문제는 뭔 지문을 만들고 코멘트를 더 써놔. 이 말은 이걸 꼭 맞추는 거 맞는 지문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야. 진짜 맞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관상용 수목 모목을 조경 목적 식재 이건 아니지. 그리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설재, 실제 오타났네 뭐라고요?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 토지 개량시설 형광펜 토지 개량시설 요것도 농지입니다. 토지 개량시설도 농지임을 기억 됐습니까? 그럼 농지인 건 기역 몇 번 디귿의 3번이 답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에서 마지막 40번입니다. 이거는 못 맞춥니다. 근데 이 문제 좀 치사한 게 뭐냐면 위탁 경영인데 80페이지 가운데 봐봐요. 이게 요즘에 좀 핫한 게 뭐냐면 봐요.
써볼게요. 요거 매년 기출이에요. 벌써 3번째예요. 3년 연속. 근데 위탁 경영과 관련된 문제를 벌써 3년 연속 물어보고 있는데 요번에 좀 너무 깊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죠. 깊게 나오는 바람에. 위탁 경영은 뭐냐면은요.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뭐 하죠? 이에 대한 보수를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위탁 경영의 포인트는 뭐다? 보수를 준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보수. 그림책의 80정 가운데 밑에 보면 위탁 경영 돼 있고 뭐라고 나와?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고 나올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꾼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 위탁 경영. 보수를 주고 시키는 거야. 그러면 왜 시켜? 내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 말의 전제는 뭐지? 나는 열심히 겁나게 하고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해서야. 그럼 뭐가 돼? 열심히 겁나게 하고 있어. 얼마나? 자기 노동력 부족으로 시킨다면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 노동력에 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1년 중 30일 이상은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이야. 1년 중 30일. 그런 정도는 해야지 내가 힘들어서 못하란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1년 중 30일도 안 해놓고 나 힘들어 못해?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이게 위탁경영 사유지. 근데 정말 치사한 거. 과수를 가지치기, 열매 속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 무슨 이혼 조정기간도 아니고 뭐라고요? 4주간. 그러면 4주 곱하기 7일. 어머나 치사해. 28일. 아이고, 난 이 문제 보고 정말 너무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30일이 안 됐다는 이유로 넌 충분히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한 거라 볼 수가 없어. 위탁경영 사유가 안 돼, 이거는. 정말 치사한 문제. 그죠? 써있죠? 그림책에도 가운데 밑에 써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요. 여행하잖아, 여행. 아우, 나 여행 좋아하거든. 근데 대한민국의 전역을 6개월간 거지야 뭐야 이거? 전국 거지야 이거? 봐봐, 오해하지 말 건 여행은 국외 여행이야. 국외 여행을 3개월 이상 했을 때 있죠? 3개월 이상. 이럴 때 위탁 경영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 질문 벌써 4번, 3번 나왔던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뭐라 나왔습니까? 6개월간 미국 여행. 그건 되지, 국외 여행이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전역을 6개월간 여행하는 거는 그냥 거지라고 봐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위탁 경영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남은 거는 디귿번 몇 개 없는 거야. 이제 총선 나오죠, 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적용할 수 없다. 요럴 때가 위탁 경영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봐봐, 오늘 물어본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위탁 경영 할 수 없는 걸 고르래. 아우, 맞추기 힘들어. 기역 니은이야. 3번 답이야.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못 푸는 문제예요. 아무리 봐도 여러 번 째려봐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즉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하지만 위탁 경영이 요즘에 몇 년 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번 31회 때도 또 안 나오는지 장담 못합니다.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문제 정도를 가지고 전체적인 스케줄을 얘기해 주면서요, 뭐를 전략적으로 봐야 할지를 뭐가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냥 농담 따먹게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팁 준 거 하나하나 기억하시고요, 내용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정리. 국토계획법 12개, 개발법 6개, 정비법 6개, 건축 7개, 주택법 7개, 농지법 2개인데 그 중에 12개는 쓰레기 문제가 나왔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하자? 없는 번호 골라 한 번호 찍자. 이게 맞으려면 내가 풀어놓은 60%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하의 문제 60%를 정확히 맞추려고 애를 쓰자. 지금 증명해 드렸습니다. 내 말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없는 거 한 번호 찍어주면 서너 개는 건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75점, 80점이 나오는 거야. 외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점수예요. 그런데 우리 수업 듣는 분들은 농담 아니라 7, 80점 굉장히 많아요. 양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모두 고르시는 거는 주로 모두 고르는 게 답이고, 숫자 나온 건 숫자가 답이고, 시행자 물어볼 때는 시행자에 대한 부분에 보조, 융자, 지원 다 한다는 거.
그런 거의 원리 원칙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오늘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듣는 분도 계신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도 수고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뵙길 바라고요. 오후에 또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중계서 들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27번 문제를요. 아까 저기 뭐야 답을 기역, 니은, 리을인데 그렇죠? 이게 아니고 이거로 해야 되겠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 기역, 니은, 리을이 뭐하죠? 해당 내용 간주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농림지역은 도시가 아니니까 간주할 수 없고 4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답을 잘못 얘기했나 봐. 됐습니다.